그 살인사건 얘기예요, 살인사건. 근데 좀 이제 요게도 한 몇천 년 됐고 그 예전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실종 사건도 한 몇 년 전 건데 이건 진짜 비교적 최근 얘기거든요. 김장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6개월 전쯤 2월달 7개월 한 7개월 전쯤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한국에서도 엄청 경악했던 엄청 잔인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경악했던 사건이거든요. 기사로 나와가지고 엄청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호의가 계속되면은 걸린 줄 아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시 역시 제일 나쁘고 그런 사람은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이 우와! 깜짝이야! 혼자 넘어갔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미안. 그래서 홍콩에 사는 이제 에비초이라는 여성이 토막살인당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엄청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28살에 죽었는데 이 아주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 죽은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깜짝 놀랐어. 혼자 넘어갔어. 그래서 이 에비초이라는 여성 사진이거든요. 이 에비초이는 내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1994년 7월 11일생으로 3녀 중에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그 홍콩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아예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그래서 원래부터 돈이 많은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건축업 쪽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인플루언서셔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고 그랬대. 그리고 이제 건축업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도 하시는 비즈니스맨이셔가지고 홍콩에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잘 산 것도 있는데 ABC 자체도 엄청 재능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도 엄청 많고 막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가지고 막 디올이나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로이비통 같은 거 입으면서 패셔너블한 룩들을 이제 대중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았대.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패션 행사한테도 이제 엄청 초대가 많이 되고 이제 패션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종되기 직전에 파리에 있는 패션위크에 참가했다가 이제 홍콩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모로코의 한 패션 잡지 커버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모로코에서는 이제 샤웃하면서 에비초이가 이제 떠오르는 패션계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에비 역시 나도 내 패션을 계속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내 패션의 여정이 계속 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모로코. 그래서 이제 모델 이런 잡지 표지에 올라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28살 어린 나이에 잡지 표지에 오르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됐어요. 불쌍해. 그래서 원래도 금수저였는데 이 에비초이가 스스로 벌어들인 자산으로만 홍콩 달러로 150억이래. 기사로 나왔는데 더 있을 수도 있죠 뭐. 근데 150억 원이면은 하나로 거의 250억이에요. 완전 그냥 자수성가는 아니지만 자기 혼자서라도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는 여자였다. 이런 얘기지. 자기가 벌어들인 것만 이만큼. 아우 기침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초반에 얘기했을 때 그 에비씨가 아이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에비씨가 엄청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남자가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인데 이 알렉스랑 15살 때부터 알고 지냈대.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1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딸 하나랑 아들 하나 해서 2아이를 가졌어요. 18살. 3년을 만나고 결혼을 한 거야, 둘이. 되게 일찍 결혼을 했지? 그래서 아이 2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알렉스 씨는 원래 애비가 좀 부유한 사람이니까 부유한 집안 딸이니까 알렉스 씨도 뭔가 부유할 줄 알았는데 이 알렉스 씨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대. 그냥 순전히 사랑으로 만난 거야 둘이. 그래서 약간의 집안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서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 둘도 낳았는데 둘이 너무 성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양육권, 아이들 양육권은 알렉스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은 했지만 알렉스가 애들을 책임지면서 키우고 있었어. 그리고 이후에 에비씨가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태미라는 남자랑 재혼을 해서 2아이를 또 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에비씨가. 그리고 이 새로 결혼한 사람은 또 홍콩에서 엄청 유명한 그 누들샵 체인점 대표랑 결혼을 했대. 근데 이제 새로 결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랑 이제 2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애비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그 자기 가족들한테 되게 헌신하는 그런 성격이었대. 그래가지고 공동 육아를 같이 했대요. 뭔가 공동 양육. 이제 연락을 끊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 남편이랑 애기들 때문에 계속 교류를 하면서 공동 양육을 했대. 그래서 23년 기준에 아이 2명이 지금 8살이랑 10살이래요. 많이 지금 딱 초등학생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때긴 하지. 돈 많은 사람이랑 재혼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애기들도 계속 챙겼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전 남편이 애들을 챙기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딱히 직업도 없었대. 직업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혼을 하고 나서 애비가 전 남편 포함해서 전 남편의 가족들, 구 시부모님, 구 시아주버님까지 다 해서 자기가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준 거예요. 2015년부터 2023년도까지 8년 동안
계속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남편인 템이 말하면서 애비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왜 이렇게까지 했냐, 애비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애비가 애비 남편이었던 템이 그 항상 자신과 가족을 사랑해주고 지원을 해줄 줄 아는 멋진 엄마였고 그다음에 친구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서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은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착한 것도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애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슨 가족을 다 챙겼대. 아무튼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또 보니까 이 전남편 있잖아요. 이 전남편이랑 애비랑 둘이 헤어지던 해 있잖아? 2015년쯤에 알렉스가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대. 아 근데 얘가 좀 이상해. 이 알렉스가 좀 이상하긴 해요. 막 사기죄로 막 많이 체포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아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았을까? 부유한 집안인데 이런 거 잘 못 봤을 거 아니야 또. 그리고 돈이 있는데 왜 사기를 치고 다니냐고. 그리고 그냥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 데이트 어플에서 남자 유저들한테 있지도 않는 금 투자처 같은 게 있다고 여기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하는데 아니 남자가 남자한테 사기를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또 막 도용을 했거나 아니면 여장을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런 말들과 추측이 있는데 여장을 하고 남자들한테 사기를 쳤다 아니면은 뭐 도용을 해서 쳤다 이런 추측이 있어. 그래서 데이트 어플을 가입한 남자들이 남자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인 척해서 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지던 해에 아무튼 체포가 된 적이 있대. 아,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은 만약에 내가 애비면 애 아빠가 돈 때문에 막 사기를 막 치고 다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차라리 내가 돈 문제를 그냥 해결해줄까? 하다가 계속 이렇게 8년 동안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의 8년에 걸쳐서 전 남편이랑 가족들한테 시계랑 옷이랑 가방 막 고가의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수억 원어치 사주기도 했고 고급 아파트도 해줬대 하나. 그래서 그 고급 아파트에는 전 남편도 살고 그 다음에 이 시 아주머님도 살고 시 부모님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 냅뒀대. 우리 그 뭐지? 애비가 사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 비싼 아파트예요. 그 홍콩이 원래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집 사는데 110억짜리래요. 110억. 이런 집을 사줬대. 60평 정도 되는 110억짜리 집을 그냥 사줬대요. 그래서 이런 집을 이제 전 남편이랑 전 시부모님 사라고 지원을 해준 거야, 애비가. 근데 진짜 멋지다? 이거를 대출 하나도 안 끼고 현금으로 바로 샀대. 그만큼 진짜 엄청 부자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가지고 현금으로 사가지고 그날 준 거야, 그 가족들한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전 남편의 시아주버님, 형이거든요?
시아주버님도 챙겼다고 했잖아요. 이 남편의 형 이름은 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안톤이. 안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냥 딱히 노노 직업이었어. 그냥 직업이 없어 이 집안은. 그냥 다 애비한테 들러붙어서 살아. 얘도 직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비가 보기에 너무 안 좋았는지 아니 오빠 이러면서 저 기사 필요한데 혹시 제 기사 하실래요? 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애비의 기사를 해요. 돈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먼저 이거 직업도 제안해줘가지고 수년 동안 ABC의 기사로 또 일을 합니다. 그치 완전 기생충 집안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 앤토니 씨가 또 자기 스스로 혼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별거 아닌데도 애비가 그냥 믿고서 돈을 엄청 많이 투자도 해주고 해가지고 같은 동업자 사이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막 생기니까 막 부동산도 관심이 생기잖아. 이 앤토니 씨가 그래서 또 비싼 아파트 막 투자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거 사는데도 애비가 엄청 많이 도와줬대. 돈을 막 그냥 부어가지고. 이런 사진이 다 이 앤토니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애비랑 찍은 사진도 엄청 많이 올렸는데 사진을 보면은 되게 가깝고 친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앤토니가 해시태그에 막 샵 패밀리, 샵 시스터, 샵 역시 가족이 최고 막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대요. 많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명품이라던가 막 비싼 차 그런 거 올리면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막 계속 올리고 했는데 이런 거는 다 ABC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명품 같은 것도 다 ABC가 사준 거래. 그래서 이 집안은 본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애비가 사주고 한 거예요. 그냥 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살던 애비가 23년 2월 22일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이게 CCTV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애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얀 자켓에 하얀 바지 그리고 핑크색 가방을 든 채로 그날에 아기를 자기 아가 있잖아요. 아가를 이제 유치원으로 픽업을 하러 갔어야 됐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실종이 돼버린 거야. 애비가. 대체 어디 갔을까 애비. 근데 실종되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위에 말했던 인물 중에 누가 가장 ABC의 행방을 잘 알까요? 어떤 사람이? 그치, 기사가 제일 잘 알 거냐. 남편보다 기사, 전 아주버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기사가 기사라는 직업이 뭐 잘 데려다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는지 뭐 잘 갔는지 뭐 그런 것도 관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톤이랑 가장 가깝고 그리고 제일 붙어 다녔대.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실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전 남편이랑 가족을 먼저 찾아간 거야. 전 가족. 시부모님이랑. 근데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되게 말이 하나도 안 맞고 이상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뭐 쟤 거기 갔을걸요? 한 명은 이러고 다른 애는 아닌데? 쟤 여기 갔을걸요? 막 이러고 그냥 말이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거기 CCTV도 다 있을 건데 찍히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그냥 수사에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이미 이 가족들이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이 수사 과정에서 말이 맞았으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이때부터 말이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서로 다른 말만 해가지고 수상함을 느꼈대 계속. 경찰이 엄청 그래서 얘넨가? 해가지고 다른 거를 많이 안 보고 이 가족들만 쫓았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 가족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애비초의 실종 다음 날에 그 전 시아버님이랑 그리고 기사였던 전 아주버님이 7인승 승하차를 타고서 정관호라는 동네가 있대. 그 동네에 있는 묘지에 다녀왔다는 게 포착이 됐대요. 근데 이것도 그 정관호라는 동네가 원래 살던 동네랑 아예 반대 동네였대. 근데 갑자기 그걸 간 거야, 다음날에. 그래서 이것도 뭔가 찍힌 게 7인용 그 승합차 탄 거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수상한 거야. 그것도 묘지에 갑자기 왜 갔지? 해가지고 이상하잖아. 그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경찰이 또 조사를 하다가 그 한 마을의 초노옥 1층 집에서 가족이 묵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 집을 급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초노옥이 있던 동네도 원래 살던 동네랑 아예 반대편 동네였대.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가족들이 애비 덕분에 엄청 큰 60평짜리 100억대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발견된 여기는 11평짜리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대. 근데 이 발견했을 때는 전 남편은 없고 이제 전 시아버님 그리고 그 기사 그리고 그리고 전 어머님 전 시어머님 이렇게 있었대. 말이 왜 안 나오지? 아무튼 이렇게만 있었대요. 그 전 남편 빼고 전 아주버님이랑 그다음에 전 시아버님이랑 전 시어머님 이렇게 3명만 있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보니까 경찰이 집을 급습해서 집을 보니까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었대. 그냥 다 가구가 하나도 없고 집이 다 방수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다 덮여져 있고 그 창문도 다 테이프로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다 막 뒤덮여놨대. 그리고 집에 막 여기저기에 막 고기를 가는 그 그라인더 있잖아요. 그라인더. 그 다음에 막 전기톱. 그 다음에 고기용 큰 식칼. 막 작은 도끼, 망치, 얼굴 보호대, 막 가리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검은 우비 이런 게 막 발견이 됐대. 누가 봐도 그냥 수상하잖아. 이런 게 갑자기 왜 발견돼. 애비가 없어지고 나서 다음 날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잖아. 그건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에 애비씨가 CCTV에 찍혔을 때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가방 그리고 그 안에는 애비씨의 소지품이랑 신분증도 같이 나와요. 완전 그냥 딱 걸렸어. 얘네 진짜 바보 같아. 딱 걸렸어. 그래서 가방은 여기 있는데 애비씨는 대체 어딨냐. 그래서 막 그 집을 뒤졌어요. 근데 거기 가구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구가 하나도 없는 와중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발견된 냉장고가 딱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거기서 애비씨의 잘려진 2 다리가 발견됩니다. 냉장고 안에 다리만 2개 있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들켜? 얘는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진짜 또라이 같아.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냥 갑자기 너무 막 방수포도 있고 갑자기 급습했는데
막 테이프도 있고 막 아무것도 안 치워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계획 범죄가 아니라 사실 막 모르고 진짜 홧김에 죽여서 이렇게 됐나 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빈집이 진짜 몇 주 전부터 이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얘네가 준비를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엔 계획범죄였어요, 이게. 계획범죄였어, 계획범죄. 근데 계획범죄 치고는 너무 그냥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대체. 그래서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웃긴 게 하나 있어. 웃긴 게 뭐냐면 얘네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이 집에 있었던 거는 구시 아주버님 그리고 구시 아버지, 구시 어머니 이렇게 셋이었는데 이 집을 렌트하는데 도와준 사람은 또 얘가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구시 아버지의 내연녀가 이 집을 빌리는데 도와준 거야. 내연녀가 따로 있었대. 또 6개월 동안 만나던 내연녀가 따로 있었대. 아니 근데 또 안 들키게 하려면은 뭐 내연녀 이름으로 예약을 하던가 그 내연녀가 또 이 아버지 이름으로 예약을 해요. 이 집을.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들키긴 했는데 이 내연녀가 또 이 자기 애인 이름으로 합니다. 예약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같이 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대요. 근데 자기 와이프도 연루가 되고 그리고 자기 내연녀도 연루가 되는 그런 미친 사건인데 완전 콩가루 집안에다가 그리고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이 기사 이 아주버님 이 사람이 연락도 진짜 잘 되고 엄청 잘 도와주는 사이고 한데 이 살인을 계획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전 아주버님은 기사로 계속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맨날 만났대. 그리고 막 인스타도 올리고 그리고 막 만나는 동안에 막 오늘 어디 갈 거야?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와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고 뭐 그랬대. 너무 쌉해요 쌉해. 또라이 새끼. 실제로 이제 같이 했대. 실제로 같이 했대요 내연녀도. 그 돈 때문에. 앵원님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그래서 결국에는 에비씨가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에비씨 두 다리만 발견되고 몸통이나 뭐 손, 머리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체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또 수사를 해요. 찾아보니까 또 CCTV 사진이 찍혔어. 이게 시아버지로 보였대. 시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떤 비닐에 무언가를 싸가지고 7인승 승합차로 계속 옮기는 모습이 찍혔대요. 여러 번. 그래서 이건 뭐냐. 그 다리만 발견됐으니까 나머지 시신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뭔지 걔네가 말을 안 했는데 이게 그럼 시체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바로 100명이 넘는 홍콩 경찰 대원이랑 그 다음에 특수부대 요원들 있지. 그리고 다이버 전문가들이 이 일대랑 방문했던 묘지 그런 데를 다 샅샅이 찾는데 여전히 시신을 아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못 찾았어 결국.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럼 어디 있는 거지? 우리 에비씨 빨리 시체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지? 해서 이제 계속 수색을 더 하고 있는데 이제 수색 2일 뒤인 2월 26일 날 아으 너무 미친 새끼들 같아. 그 다리가 발견된 그 초록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견된 냉장고가 있었는데 거기
거기 이제 냉장고도 있었고 막 고기 그라인더도 있었고 여러 개 막 발견됐잖아. 근데 거기서 같이 발견된 것 중에 엄청 큰 냄비 솥이 2개가 있었대. 근데 진짜 엄청 컸대요. 막 깊이가 50cm였대. 깊이가 50cm였는데 경찰들이 도착해서 이제 열어보니까 그 요리하고 이제 음식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기름이 이렇게 뜨잖아. 위에 기름이 엄청 많았대. 그래서 그 안에 뭐 있지? 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그 안에 막 고기랑 당근이랑 무랑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경찰들이 이거를 검시를 해본 거야. 아유 근데 이게 진짜 ABC에 두개골이랑 갈비뼈랑 이런 걸로 밝혀졌어요. 그냥 미친놈들이야 그냥. 그래서 이 홍콩에서는 이 사건을 막 인육탕 이렇게도 불렀어. 근데 먹으려고 한 건 아니라고 말했어.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음식으로 위장을 해서 버리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개골이랑 갈비뼈랑 그런 걸로 밝혀졌고, 그리고 냄비 옆에 발견이 됐던 음식 보관 용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안에는 뼈들이 또 엄청 많았대. 근데 또 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ABC를 갖다가 그 뼈를 다 발굴을 한 거예요. 아, 진짜 미친놈들 같아 진짜로. 뼈를 다 발굴을 해가지고 그 뼈를 또 모아놨어요. 어디에다가 자기들끼리.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들이 급습을 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같은 인간으로? 인간이 아닌가 봐. 그 발골한 그 살로 끓인 거야 그냥. 야채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저 사페야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냄비 안에서 두개골이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시를 해보니까 후두부에서 약간 6.5cm에서 5.5cm에서 한 6.5cm 정도 되는 구멍이 크기가 발견이 됐대. 그래서 홍콩 경찰들이 아마 이게 그 죽음의 사인이었을 것 같다. 그 사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은 아니고 그냥 뭘로 내려 찍은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정황상 이제 7인승 승합차 있죠. 거기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을 것 같다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 6.5cm면 근데 크지도 않잖아, 그치? 근데 후두부로 가격해가지고 죽인 것 같다고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ABC가 시체가 온전치 않잖아요. 그래서 뭐 구멍이 났어도 요리를 하면서 막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의 사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그냥 추정이고 이것도. 아무튼 너무 진짜 불쌍하고 너무 진짜 잔인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놀랬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사람을? 그리고 진짜 남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8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하... 그래서 이제 그 냄비에서 애비가 발견되는 같은 날 26일 날 아까 전 남편이 자리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통총이라는 그런 선착장에서 체포가 돼. 그래서 이 전 남편은 스피드 보트를 타고서 이제 홍콩을 뜨려고 밀항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대. 밀항을 하려고 했어, 밀항. 미친놈.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어떤 배낭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홍콩 달러로 50만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7천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 7천만 원 이상의 그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고가의 명품 시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합치면은 6억 7천만 원 정도 됐대. 미친놈이야 그냥. 이거를 들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한 거지 이 새끼는. 근데 이거 다 누가 사준 거냐고. 애비가 사준 거잖아 이것도. 또라이야. 그래서 이걸 들고서 이제 튀려고 한 건데 잡힌 거야. 진짜 미쳤어.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에 이 선박업을 하는 41세 람이라는 사람도 이제 살인을 도운 혐의로 같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6명이 함께한 거예요. 이 애비를 죽이는데 6명이 함께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신상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전 남편이 스피드보트를 이제 타고 밀항하는 걸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들은 지금 전부 보석 없이 체포가 된 상태예요. 그니까 애비한테 뜯을 거 다 뜯고 튀려고. 아니 근데 그 애기도 얘네가 키우고 있고 계속 지원도 해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도 너무 이상한 거야. 다들 대체 왜 이랬는지 의문이잖아 지금. 왜 은혜를 완전 원수로 갚는 격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도 다 해주고 했는데 대체 왜 그랬냐 했는데 얘네가 또 입을 다물어서 정확한 동기는 그때 발표된 게 없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 애비씨가 전 남편 그리고 전 가족한테 지원해줬던 그 110억짜리 집 있잖아요. 그 집이 그 대출 없이 이 집을 2019년도에 애비가 그냥 현금을 주고 산 거야, 이 집을. 그냥 그 산 해 현금으로 다 내버려요. 110억을 그냥. 근데 이거를 계약할 때 또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시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했어. 너무 척하지?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막 이게 막 애들 클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아니면 그냥 선물로 줬는지 막 이런 건 잘 몰라. 그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긴 하는데 애비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이 집을 처분을 하고 싶어 했대. 여기. 이제 부동산 이제 문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집을 처분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막 뭐지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아버지가 완전 격분을 했다는 거야. 집이 문제였대. 집이 문제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집 문제가 제일 컸어. 그래서 완전 아니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애비가 준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서. 어차피 자기 게 아니었잖아. 근데 완전 그냥 개화냈대요 막. 완전 막 날뛰면서 너 이 집 팔기만 해보라고. 이게 그 애비 절친한 친구가 말했거든요. 그 실제로 구 시아버지가 너 이 집 팔기만 해보라고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린다면서 엄청 협박을 오래 했대. 근데 이게 8년 동안 지원을 해준 그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닌데. 아니 어차피 4명이야 했는데 이제 그게 자기가 돈을 다 냈다는 걸 증명을 하면은 파는데 자기가 관여를 할 수 있대요. 법에 그 홍콩 법에는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도 본인이 돈을 냈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자기가 돈 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화내는 거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화만 계속 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애비라는 그 부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집이 내가 생겼는데 지금 네가 이걸 가져간다고 이제 내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눈가리가 돈 거야 아빠가. 그리고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이 집안은 진짜 이상해. 그래서 결국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큰 문제는 이 집을 애비가 팔려고 해가지고 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또 시아버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직 형사였대요. 그냥 또라이 집안이야. 이 아버지인 65세 권카오 씨, 이 사람은 과거에 경찰이었어, 형사. 근데 또 이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린 거거든요. 어떤 짓을 했냐? 과거에 이제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에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직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근데 뭐를 했냐면 용의선상에 여자들이 있잖아. 그럼 자꾸 사적으로 계속 만나러 가는 거예요.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들을 계속 만나는 거야, 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료 경찰이나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냐 하면은 아유 사건 수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만났대. 그러면서 계속 사적으로 만나다가 결국에는 그 용의자, 그 여성 용의자들 중 한 명을 강간을 했대요. 미친놈이야. 그냥 연애한 것도 아니야. 강간을 했어. 강간을 해가지고 경찰직에서 물러났대요. 진짜 미친놈이지. 근데 아버지가 이런데 자식은 올바르게 크겠냐고. 근데 또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요. 그러고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그 사건 이후로 경찰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냥 잘 먹고 잘 산 거야. 미친놈. 그래서 아빠가 형사였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 사건이. 뭐 제대로 된 형사는 아니었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이었는데 어떻게 토막살인까지 하느냐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말했던 그 집을 파는 거 이외에도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현 남편 있잖아요, 템. 걔랑 다시 재혼한 남편, 애비랑 다시 재혼한 남편. 이 템 씨하고 결혼식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 했는데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살인이 안 걸렸다면 갑자기 실종돼서 어느 날 유서도 없이 뿅 하고 사라지면 어떻게 돼? 근데 애비씨가 엄청 어리잖아. 28살인데 유서 같은 게 있겠냐고. 뭐 제가 죽으면 누구한테 뭐 돈 물려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 쓰는 거지. 28살에 그런 게 어딨냐고. 없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냥 그대로 실종이 되고 뭐 시체도 못 찾고 이랬으면은, 근데 만약에 실체를 찾았어도 뭐 범인을 못 잡고 이랬으면 에비초이 씨의 이 유산이 혼인신고를 했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 유산이. 상속이 다 가는 거야. 혼인신고 했던 애기들한테. 그래서 살인을 할 때 이것도 염두를 했대. 미친놈이야. 이 상속될 것도 염두를 했대. 너무 그냥 악질. 그러니까 양육권이 있으니까 다 넘어가죠, 당연히. 근데 들켜가지고 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미친놈.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의호식 하던 100억짜리 집을 매각을 원하니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거는 이미 이제 렌트도 몇 주 전부터 해놨고, 사실 렌트만 몇 주 전에 했고 이 계획은 막 몇 년이 됐을지 막 몇 주가 됐을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완전히 계획 범죄라는 거고, 그래서 더 악질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머리가 6개인데, 어른 머리가 6개인데
하루 만에 자기들이 죽인 다음에 시체도 다 해결하고 여기서 들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 진짜 개멍청하고요, 그냥. 아니,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쪽수가 많으니까. 6명이니까. 근데 이 가족이 전 시아버지도 경찰 일을 했는데 너무 허술하고. 애초에 애비초이가 사라졌을 때 진술이라도 똑바로 하지. 입을 맞추던가. 근데 다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것부터 의심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렌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륜하는 내연녀가 도와주긴 했어도 그 이름도 이제 전 시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얘네는 바보야 좀. 지금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만에 납치하고 시신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그 집 안에다가 방수포랑 이런 거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방수포만 싹 치우면은 그냥 증거가 아예 싹 인멸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 계획대로 하루 만에 다 끝내고 방수포 다 치우고 테이프 다 떼고 해가지고 안 들키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 아니 그 방수포만 치우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자기들이 붙여놔가지고. 아니 애초에 이렇게 어른 대가리가 다 큰 대가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놓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한 것 자체가 좀 모자라고 좀 미친 새끼들 같긴 해요. 몰라, 그냥 방수포만 떼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총 6명, 전 남편, 그리고 전 시아주버님, 그리고 전 시어머님, 그리고 전 아버님, 전 시아버님, 그리고 내연녀, 그리고 선박업자까지 6명이 함께 했는데 다 들키고 갑니다. 다 잡혔고요. 그니까 조합이 너 갑자기 내연녀 왜 나가냐고. 아으 진짜 왜 저러나 싶어. 이거 따지고 보면은 애초에 100억짜리 집도 비싼 명품들도 애초에 본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여자를 만나서 그냥 호사를 누리게 된 거잖아. 잠깐. 사실 이혼하고 아예 단절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애비가 너무 착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거잖아. 그럼 진짜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애비가 갑자기 지원을 갑자기 끊는다고 한들 8년 동안 이만큼이나 지원을 해줬는데 고마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 그니까 아니 뭐 집을 해주고 막 명품을 사주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일이고 그냥 생활비만 딱딱 보내주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안 보내주는 집도 많잖아 요즘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한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의 인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끝내버렸어요. 얘네가. 미친놈. 근데 애초에 이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은 아닌 것 같긴 해. 에비일이 아니었어도 범죄 그냥 다른 거 저질렀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얘 알렉스 있잖아요. 전 남편. 얘도 계속 그 사기치고 다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거렸대. 경찰서에. 응. 그리고 시아버지도 여자 강간해가지고 잡혀간 적 있고 이 전 남편은 계속 사기치고 다녀가지고 잡혀가고 애초에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래서 나쁜 남자는 아니지. 이 새끼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남자에서 빼주라. 그러니까 인간 아님. 이거 어떻게 온 집안이 다 이러나 싶어.
다 이러기도 힘든데. 그니까 나는 그리고 그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게 막 조미료도 넣고 막 그랬지. 그것도 막 얘네가 아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 뭔가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 너무 싫어. 너무 역겹다 해야 되나? 아니 막 조미료도 넣고 진짜 요리를 만들었대. 그래서 자기네가 뭐 들킬까봐 음식처럼 위장을 해서 버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뭐 그것도 너무 그냥 발상이 너무 이상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명 애들 조금 먹었다니까. 아! 씨.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아 그걸 안 들키려면 얘로 요리를 만들어서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드냐고 애초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두개골이나 뭐 갈비뼈 이런 데 나왔는데 손이나 뭐 다른 안 나온 데들 많대. 뭐 허벅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안 나온 시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아직까지 다 찾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도 자기네들이 뭐 잡혔으면은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28살 아주 젊은 나이에 진짜 가능성이 많던 애비가 욕심이 많은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불쌍하지.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나. 너무 불쌍해. 그니까 토리만 믿을게. 나 믿으면 잡혀가. 토리야 홍콩 가지 말자. 나 근데 다음 달에 홍콩 가는데. 헉헉. 이게 우연인가? 진짜 가는데? 10월 20 며칠. 2박 3일. 그래서 이제 에비초이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짧네? 토리는 거의 110억이 아니라 110원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응. 이게 그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사건이어가지고 그 홍콩은 보석금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보석금으로 나올 그런 급의 사건이 아니라서 아마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냥 평생 그리고 그게 없어졌어 또 그 범인들 그거 죽이는 거 그게 또 없어졌어 얘네가 들어갔을 때. 에? 나왔다는 말이 있다고? 돈도 없을 텐데 이제 사형제도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새끼들은.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막 발골해서 죽였는데도 보석금 내고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나라야? 진짜 그거 너무 심각한데?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온다고? 진짜 그럼 거기서 못 살지. 왜 참고 살아? 그냥 다 죽여버리지? 보석금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람으로 요리해버리는데 그냥 나온다고 돈 내고? 그니까 진짜 그거는 진짜 좀 법이 이상한 거다. 만약에 진짜 나왔으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데 돈 내고 나오는 거 진짜 예반데. 근데 애초에 체포될 때 보석금 없이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예 못 나오는 걸로 체포가 된 걸로 아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지 않을까?
저 석방 보석금 낼게요. 10,000원. 아무튼 인간의 아주 무서움을 안 그런 사건이었다. 진짜 그 메스껍죠 뭔가. 미친놈들. 이런 새끼들이 다 있냐? 같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 찾으면서도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왜 이런 새끼들이 있지? 싶었어. 그래서 오늘의 도서원 이야기는 살인사건, 살인 토막사건, 에비초이 사건이었습니다.